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프레이즈 보고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폄훼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독재자였다고 하는 주장이죠. 뭐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독재가 경제개발은 잘했는데 독재는 잘못했다 이렇게 분열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박정희 시대는 경제개발의 성공과 독재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도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해서 미스테리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기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의 계획, 말하자면 정책의 일지를 지금 어느 나라에 가져가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의 경제개발의 성공은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우연적입니다. 우연적이라고 해서 박정희 시대 또는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그 당시 시절을 살아냈던 산업전사와 일반 국민들,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공로가 단 한 점이라도 폄훼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는 또 전혀 아닙니다. 우연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정책을 한다고 해서 박정희가 이루어냈던 또는 그 시대가 만들어냈던 결과를 다른 어떤 나라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겁니다.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유일하게 따라하고 있는 나라는 따라해서 나름대로는 성공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의 중국입니다. 만일에 박정희의 경제계획과 개발을 폄훼하거나 박정희의 독재를 폄훼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독재를 고발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중국 독재를 고발을 같이 해줘야 마땅하죠. 지금 중국의 독재는 고발을 하지 않으면서 박정희의 독재만 고발한다. 그거는 정신적인 미숙아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중국의 경제개발은 굉장히 칭송을 하면서 중국의 독재는 비판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종북이나 좌빨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이 정신분열입니다. 박정희의 독재가 나빴기 때문에 경제개발의 성과까지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왔던 것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좌익들의 일반적 성격이었는데 그게 안 무너지거든요. 국제세계 어디를 가나 또는 한국의 어디를 보더라도 한국의 놀라운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아마 그 이제 좌빨의 원조들도 확인하고 도저히 경제개혁의 성공 자체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미 역사적 현실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주된 공격은 독재였죠. 근데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독재 뭐 이런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또 독재라는 것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무언가의 업적을 무너뜨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는지 박정희의 경제 개발을 폄훼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 왔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미 이승만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다. 계획은 이승만 시절에 다 만들어졌던 것인데 박정희가 들어와서 그냥 무임승차했다. 그 올라가는 열차에 편승했을 뿐이다 하는 주장을 그동안에 펴온 이제 강단의 소위 강단 좌익들이 쭉 있어 왔죠. 근데 그런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계획을 옮겨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화공업이 성공했던 것은 바로 그 독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가 아니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많은 도상의 작전에 불과하죠. 이승만 시절에 아무리 경제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또 박정희를 폄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인 무게의 하나로 알고 보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이승만 때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이야. 이런 이제 아주 그럴듯하게 마치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쓱 이렇게 질러보는 그런 아주 비열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계획,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소 수정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몇 차에까지 이어지는 그 계획을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에 갖다 붙여도 그 나라가 그럼 필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경제도. 그게 박정희 독재의 미스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강력한 총칼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중화공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포항제철을 짓고 무슨 우리나라 예를 들어 조선 철강 자동차에 쭉 이어진 밸류 체인을 따라서 석유화학, 뭐 화학 체인이 있고 철강 체인이 있죠. 이제 이 양대 소위 밸류 체인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중화공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말하자면 강력한 박정희라고 하는 철권 통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원을 몰아넣고 말하자면 조건을 창출을 하고 8.3 조치를 통해서 말하자면 원초적인 자원을 조달을 해냈죠. 그런 폭력적인 자원동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도상의 작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산의 작전으로 경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들어가서 땀과 노력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이 우리도 경제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던 사람이 박정희라고 하는 리더십이었던 거죠. 이승만의 리더십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장면의 리더십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장면은 구테타 나자 수녀원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죠. 그 명색 국가의 지도자가 나를 총으로 쏴라 하고 버텨야 될 지도자가 구테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군인들이 방에 뛰어들어오기도 전에 수녀원에 먼저 들어갔던 분이죠. 물론 그분도 인품은 훌륭한 분입니다. 운이 나빠서 그 당시 국가 지도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따름이죠.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빼놓고 우리의 경제개발이, 그러니까 이승만 시절에 이미 경제개발이 다 서 있었는데 그 레일 위에 그냥 박정희가 편성했을 뿐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제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얕기 짝이 없죠. 그림에 그려놓으면 그게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이나 똑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차를 달리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도상에 있던 도상의 작전을 실제 현실로 만들어내는, 설계도 있으면 건물이 선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런 주장을 하는 바보들이죠.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을 까다가 아무리 조져도 안 되니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 있는, 직접 만들었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래도 그렇게 형편없는 조직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프레이즈 보고서 만든 동영상은 보면 아주 악질적이거든요. 아주 악질적인 삼류들입니다. 그 악질적인 삼류들이 만든 자료를 보면 이런 거죠. 드디어는 이제 도저히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지니까 박정희 경제개발의 성과라는 것이, 독재와 물론 독재는 뭐 많은 비판을 받지만 사실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난공불락이니까 이제 들고 나온 게 알고 보면 박정희의 공이 아니고 미국의 공이다 이겁니다. 참 궤변도 이런 궤변의, 그럼 미국은 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수없이 많은 나라에 경제개발 원조를 해주고 아프리카에도 수없이 많은 경제개발 원조를 해줬는데 그 국가들이 다 잘 살게 되었나요? 필리핀은 어떤가요?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어떤가요? 그 밥통들이 말이 된다고 그래. 미국의 지도를 받았지 박정희는 한 것이 없다. 박정희는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미국이 세제개혁도 억지로 시키고, 물론 세제개혁 하는데 미국이 자문단을 보내고 했죠. 근데 자문단 보낸다고 되나요, 저게? 수출 드라이브, 환율 현실화 시켜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라하고 몇 가지 훈수를 했던 것은 분명하죠. 근데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수출 드라이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말하자면 필요한 식량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달러 확보 전략의 하나로 그나마 임노동으로 따먹을 수 있는 수출을 조금 육성해봐라 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죠. 미국의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었던 원조는 공법 몇 조인가요? 190조인가요? 810조인가요? 거기에 해서 한국 밀농사 농업 다 초토화되었죠. 미국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차관을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상업 베이스의 차관을. 투자 차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식량 차관이었을 뿐이죠. 물론 한국이 경제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적으로 지도해 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부터가 미국 프린스턴 출신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부터가.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자고로 이렇게 설계되어야 되고 한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건국의 목표 자체가.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가 이식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배웠던 바로 그런 시스템이 이승만을 통해서 이식이 되었고 그래서 그게 한국의 운명을 북한과 다르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 고마워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고마워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부 좌익들이 마치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을 뭔가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제정신을 못 차린 끝에 갑자기 한국의 경제 성장의 공로가 미국으로 가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박정희 폄훼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미국인이야말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죠. 그래서 그 논란이 되어 있는 프레이즈 보고서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오로지 한국인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수많은 요인들이 현장 업적들에 기여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건면하고 훈련된 한국 사람 바로 그들이었다. 한국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었다. 한국 정부는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주도했다. 이런 얘기. 이게 프레이즈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이런 건 빼고 다 쓴 거죠.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을 짓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동영상에 보면 돼지를 수출하고 돼지고기를 기아 수출이었죠. 변영윤 같은 인간들이 변영윤 교수 같은 분들이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변영윤 교수 같은 분들이 왜 수출하나 우리도 먹고 마실 게 없는데 먹고 입을 게 없는데 라고 하던 바로 그 먹을 거 돼지 수출했습니다. 왜? 달러가 급했기 때문에 밀가루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율을 왜 현실화 못하나?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 환율을 현실화 해놓으면 수입해서 먹고 사는데 가난한 국민들이 밀가루를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박정희가 끝까지 버틴 겁니다. 환율 현실화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이 동영상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거 보면 그걸 마치 박정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돼지만 팔았나요, 우리가? 생선 당연히 지금도 팔죠. 생선은 지금도 고급 생선 일본에도 팔고 팝니다. 토끼털만 했나요? 우리 엄마 누나들이 전부 머리까지 잘라 팔았어요. 가발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서 수출을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 60년대 얘기입니다. 60년대 얘기. 프레이즈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소위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이후에 쿠데타 이후에 일부 미국으로부터 꿀밤을 맞았다. 고소하다 하고 지금 박수 치는 거거든요. 걔들은. 미국 정부가 조그만 원조 준다는 핑계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이 많죠. 환율 현실화 할 수 없죠. 왜?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국민들이 밀가루도 못 사 먹으니까. 그래서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미국은 현실화하라 계속 쪼대고 버티다 안 되니까 굴복하게 되죠. 그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차관단에 굴복했습니다. 즐거운 일인가요? 그걸 지금 이 애들은 동영상 만든 애들은 즐겁다고 아주 고소해 죽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가 미국에 꿀밤 맞았다. 채찍을 꺼내가지고 막 때리니까 박정희는 아야아야 하는 만화 그려놓고 고소하다 말이야. 미친 놈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 미국 놈들한테 채찍이나 맞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박정희가 미운 거는 국내 문제지. 이런 놈들이 지금 동영상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어떤 전교조 교사인지 모르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교실에서 틀었다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이 쓰레기를. 교실에다가 학생들 머리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막 집어넣고 던지고 있는 난장판 같은 놈이 지금 전교조 교수가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한 놈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뿌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래서 미국이 원조 끊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돈이 없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냥 뭐 미국이 그 꿀밥만 맞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왜? 돈 주는 사람이 간섭하거든요. 돈을 주면 당연히 간섭을 합니다. 원조를 주면.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조 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다른 나라 원조 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원조 주는 것도 그냥 주나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 요렇게 해라. 제도를 요렇게 바꾸어라. 한국 제품 수입할 때 어떻게 환율을 어떻게 해달라. 관세를 어떻게 해달라. 다 조건 달죠. 그거 안 달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조건 다는 것을 꿀밤 줬다 좋다고 박수치고 얼빠진 인간들이 지금 이 프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아까 얘기했지만 채찍을 내리치고 원조를 중단했다고, 잘했다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 날아간 겁니다. 독일로 날아가서 돈이 없으니까 독일에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독일인들 한국에 돈 빌려주나요? 그 독일에서 담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담보 달라. 우리가 미국이 케네디가 박정희를 의심했기 때문에 박정희 형이 좌익이었거든요. 박정희 본인도 여순 반란 사건 가담자죠. 그 당시 웬만하면 잘못하면 지적으로 좌익에 빠지기 쉬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좌익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민복을 위해서 시장경제의 열차를 타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달려와오는, 말하자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역사적 독재가 성립이 되었죠. 우리가 멀쩡한 민주주의를 하는데 박정희가 나와서 민주헌정을 중단시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인식할 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은 조건이었는데 어느 날 지금과 같이 평화로운 시기였는데 박정희가 일단의 군인을 끌고 무슨 국회의 사당을 점령하고 이렇게 쿠데타를 한 게 아닙니다. 4.19 의거가 일어난 이후에 1년 내내 단 하루도 데모와 시위가 터지지 않은 날이었고, 서울에 그 당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를 가는데 단 하루도 학교를 제대로 간 날이 없었습니다. 왜? 온 데모가 터지고 엉망이고 땡땡땡 하던 전차는 파업이고 전차도 안 다녀. 엉망이었던 어마어마한 혼란이었거든요. 엄청난 혼란이었습니다. 그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강제적으로 부여했던 것이거든요. 만일에 그 혼란이 그대로 놨더라면 지금 이집트처럼 되었거나, 모르죠. 이집트 민주혁명 나고 소위 지금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평화로운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총칼을 들고 민주헌정을, 민주질서를, 평화를 깨고 독재를 실시하고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를 끌고 나서 질서를 회복했을 때 온 국민들이 그걸 지지했던 겁니다. 온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총칼로만 독재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는 총칼로 등장했지만 그 어떤 투표에서도 패배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유신 시절이 들어오면 이제 국민의 입과 눈을 봉쇄를 하고 독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원조를 안 주니까 독일로 갔던 겁니다. 돈 빌려달라. 돈 없다. 빌려주겠다. 그럼 담보를 내놔라. 한국이 담보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1000m 밑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는 협약을 해서 1964년일 겁니다. 아마 시작이. 65년부터였나요? 자동한 광부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일진 300 몇십 명이 가는데 무려 2000명의 대졸자들이 몰렸습니다. 옛날에 직업이 흔했냐고요? 아닙니다. 옛날에 직업 없었습니다. 지금 뭐 대학생들이 실업률이 높아서 지금 세대가 무슨 뭐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대학 졸업해도 직장이 없었습니다. 독일까지 가서 지하 1000m 막장에 들어가서 5kg짜리 장비를 들고 초죽음이 되어서 3년을 그 예약 기간을 마치고 들어오면 무릎이 다 나간다고 할 정도 열악한 조건으로 일했던 이 진폐증 걸려서 엉망이고, 그 직업을 모집하는데 일진 300 80 몇 명인가 가는데 2000명이 몰려온 겁니다. 2000명의 대졸자들이. 그렇게 갔죠. 왜? 그 대졸자들이 가서 광부들이 1000m 막장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그 광부들의 인건비, 노임, 임금, 그게 바로 독일로부터 상업 차관을 빌려오는데 담보였던 겁니다. 그게 담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미국이 물론 미국이 지원해 주었죠. 그러나 미국이 다른 지원해 준 모든 나라가 우리처럼 성공했나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공했던 유일한 나라는. 그거 좀 이따 간호원들이 갔잖아요. 간호원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깨끗한 옷 입고 뭐 이렇게 나이팅게일처럼 뭐 해가지고 그렇게 점잖하게 가서 주사 놓고 이런 거 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간호원들이 가서 한 일이라는 것은 백인들 시체 닦는 일이에요. 병원에 가서. 나간 시체 공시소 이런 데 가서 그 시체 닦는 일을 한 겁니다. 덩치 큰 백인들 시체 닦는 일을. 그렇게 해서 그 임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개발을 한 거지. 물론 미국이 와서 무슨 차관도 안 들여, 물론 차관도 안 들여, 차관도 많이 해줬죠. 강남에 가면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AID 아파트잖아요. AID 아파트. 그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강남 개발하던 처음에 들어온 게, 그 미국이 원조해 줘서 들어온 거거든요. AID 아파트예요. 그래서 AID 아파트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원조를 많이 받았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땡큐 하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 말이야. 너 우리 많이 도와줬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일어섰던 것은 박정희와 그를 따랐던 한국 국민들인 겁니다. 그걸 지금 미국 애들이 다 했다. 박정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국 애들이 꼭두각시다. 이렇게 주장하라면 이게 미친놈 아니면 무슨 주장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해요. 포항제철을 짓는데 미국이 반대했죠. 그래서 일본으로 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유럽의 지원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 유럽 조사단이 왔습니다. 크룹사 이런데. 서울에 와서 서울 김포공항에 딱 내려서 서울 시내를 딱 보더니 바로 가버렸어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제철공업을 하냐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연구단이 왔어요. 미국이 그 당시 철강이 과잉이었기 때문에 드러내고 이제 제3국으로 옮기자. 그래서 한국도 대상지가 되겠다 해서 왔다가 한국 안 된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이를 시켜서 야 미국 가서 돈 좀 얻어와봐. 우리가 제철 회사는 꼭 해야 되겠어 하고 갔습니다. 그 박태준 포항제철 그 당시 아마 직함이 사장이었을 거예요. 미국 가서 온만 짓을 다 해도 단 한 푼도 못 빌린 겁니다. 돈을. 공장 짓는 돈을. 그래서 박태준이 돌아오다가 하와이, 마침 여름이었어요. 하와이 바닷가에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와이 바다는 너무 아름답고 해서 아마 거기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수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하염없이 백사장에 들어누워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다가 무릎을 치고 일어난 것이 오케이, 그럼 일본에 가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철을 지었던 겁니다. 그게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섬유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한국 산업의 폭발적 성장의 불길이 용광로가 거기서 출발해. 그 미국 애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반대했죠. 오히려 안 된다 말이야 너희들은. 그걸 지금 한국의 수출을 미국이 시켜서 했다고 하면 뭘 수출했나요? 이 밥통들아? 뭘 수출했어요 우리가? 참 뻔뻔하기 짝이 없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고도성장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고도성장을 하냐? 그저 국민들 먹이기나 해라 말이야. 밀가루는 우리가 줄게. 소위 좋은 말로 안정성장이죠. 안정성장. 고도성장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확대성장이 아니고 균형성장이고요. 중공업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중공업을 통해서 일었었죠. 우리나라는 중공업을 통해서 일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대로 중공업 하라고 권해본 적이 없어요. 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했죠. 포철도 반대하고. 오히려 경공업 같은 소비재 이런 경공업 좀 해봐라. 그런 거에서 중국이 처음에 했듯이 말하자면 경공업 이런 거 해서 이제 저가 제품 수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달러 벌어서 먹고 살아라. 그 요구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잘해야 무슨 필리핀, 잘해야 태국 비슷한 경제 구조를 만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이에요. 이렇게 한국이 경공업 아닌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성장해서 세계 말하자면 무역고가 1조가 되고 1조 넘는 8개 나라에 들어가는 정도까지 수출 대국이 될 거라고는 미국인의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그 머릿속에 있을 수가 없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머릿속에 있나요? 그것을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 있는 오로지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흠만 내면 된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와서 박정희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까고 무슨 꼭두각시처럼 하는 만화도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처럼 와서 채찍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내려치는 듯한 만화를 그려놓고 좋다고 깔깔대고 웃고 하고 있어요. 한국인은 그런 종류의 인간들입니까? 한국인은 그런 종류의 저질 인간들이에요? 일본 애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 조센증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런 동영상 만든 애들 쳐다보면 쪽발이들이 아, 조센증은 어쩔 수가 없어. 비열하고 뒤통수 까고 제가 자꾸 말이 거칠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거칠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도 참 기가 차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아주 악랄한 애들 있잖아요. 아주 악랄한 애들. 무슨 성폭행범 비슷한 이런 비열한 인격의 소유자. 그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그 동영상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을 만든 애들의 그 머릿속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인격이 어떤 것인지가 느껴져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그걸 틀고 있는 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자, 기가 막혀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사실, 저런 어처구니 없는 애들 장난친 걸 가지고 제가 반박할 참 뭐도 아니고, 아예 안 보면 되는데, 또 정규제 TV에,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건 저인데, 뭐 좀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프레이즈 보고서를 하도 많이 보고, 이곳저곳에서 뭐 털어대고 하니까, 정규제 실장님 그거 좀 보고, 좀, 동영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저보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보니까 기가 찬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방송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십시오. 그 뭐 어린애들 만들어서 깔깔대고 그야말로 그 이죽거리는 그런 애들까지 상대로 해가지고 정규제 TV에서 입 버리고 좋은 전파 낭비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가 뭐 하는 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저 1편에서 우리 김용직 교수님 말씀 들으니 무슨 사구재단, 무슨 거기 뭐 문정현이라고 신부가 이사장이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데서도 아마 만든 건데, 명색이 가톨릭 신부라는 사람이 현실 역사에 또는 현실 정치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는 것도 신부 옷을 벗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로만 가톨릭에서 천주교 조유구인 사제단이 너무 정치적으로 논다 뭐 하고 아마 경고가 있다고 제가 얼른 들었습니다마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입이 가톨릭 신자입니다마는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프레이즈 보고서 얘기는 뭐 일단 여기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